자, 오늘은 미적분 원의 도함수 활용 두 번째 단원인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사실은 3, 4차 함수들만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뭐 수학적인 어떤 뭐 증가, 감소라든지 극대, 극소의 그 수학적 정확한 정의도 외워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사실은 이제 미분원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 이 모양 자체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양도 우리가 좀 암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 도함수 활용 두 번째 단원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증가감소, 극대극소의 의미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몇 개 좀 암기도 좀 해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보면은 아 미적분 원에서 나오는 이 미분 활용은 별로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아마 이 수업이 끝나게 될 때쯤 아마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되게 용어라든지 어떤 뜻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천천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함수의 증가, 감소라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함수의 증가, 감소의 정의, 그 다음에 증가 상태, 감소 상태,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함수 증가하냐, 감소냐, 어떤 구간 안에서 함수가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 특정한 어떤 포인트, 딱 어떤 3, 뭐 또는 2라는 어떤 한 점에서 이제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떤 구간 안에서의 증가, 감소를 이제 미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일단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개념을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함수의 증가하고 감소에는요, 얼추 딱 봐도 알겠지만 뭐 미분에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극한에 대한 얘기도 없고, 뭐 미분계수, 뭐 F'3, 1 이런 것도 없고, 사실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미분과 연관성이 없게 약속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함수가 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두수 저 여기 뭐 그림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 뭐 증가한다 x가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선 그 구간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을 선택한 후에 작은 x를 집어넣으면 작은 결과 나오고 큰 x 집어넣으면 큰 결과 나오는 요걸 이제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설명하는 주제는 예를 들어 만약에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 미분 불가능하게끔 뾰족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이 구간 안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같지 않은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을 설정을 하고 임의의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두수를 선택한 다음에 작은 결과를 집어넣은 결과인 fx1과 큰 x를 집어넣은 fx2를 비교했을 때 큰 x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함수는 이 구간 안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사실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미분이랑은 아주 엄밀히 연관성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3, 4차 함수들 중에는 이렇게 뾰족한 함수들 별로 없고 그죠? 다 부드러운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증가 감소를 미분과 연계져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증가 감소는 이렇게 미분과는 관련이 없다. 다시 한 번만 정의하면 자 내가 생각하고 싶은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랜덤한 두 개의 x값을 선택을 해서 그것들을 집어넣은 결과 중에 자 작은 걸 집어넣은 결과보다 큰 결과를 집어넣은 놈이 항상 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구간 안에서만큼은 미분 가능과 불가능 상관없이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x를 집어넣는데 큰 x값을 집어넣은 결과가 오히려 함수값이 더 작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뭐 이 구간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쪽은 뭐 증가하는 구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이쪽을 감소하는 구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증가, 감소의 수학적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편하게 x 값이 증가할 때 함수 값이 같이 증가해주면 증가하는 구간이고 x의 값이 증가할 때 함수 값이 감소하게 된다 라고 하면 감소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증가, 감소의 일단 엄밀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증가 감소는 어떤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무한히 많은 실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주제, 자, 두 번째 개념인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지금 표현 보면 알겠지만 이 증가 상태나
감소 상태는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한 점에서 x값이 어떤 특정한 점에서 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현대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구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아주 근처, 그 순간 그때에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미분 가능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얘기했지만 함수가 항상 미분 가능한 건 아니거든. 그럼 내가 증가 상태, 감소 상태의 정의를, 자, 미분 가능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미분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엄밀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증가 상태의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충분히 작은 h,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자, fa-h와 fa와 그 다음에 f의 a 더하기 h라고 하는, 자, 이 식이 성립을 하면 얘는 우리가 증가 상태에 있다.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게 뭐 충분히 충분히 작은 양수 h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좀 약간 수학적 어떤 정의의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뭐 극대극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대학교 과정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엄밀히 증명할 때 그런 식으로 증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가 상태에 있다의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는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a-h, fa, f 더하기 h.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우리가 지금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미분이 불가능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또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현재 함수값이 1,3이래. 지금 뭐 절대값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했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충분히 작은 양수 h, 뭐 0.1보다 더 작은 0.0001, 0.00001, 0.001, 우리는 뭐 극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전에, 극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1보다 충분히 작은 1 빼기 h와 1보다 충분히 큰, 충분히 작은 양수 h만큼 올라간 1 더하기 h에 대해서 1-h, 1 더하기 h의 함수값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x가 1에서 이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해. 다시 한번 그림이 좀 못 그렸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절대값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그래프가 2,3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3이더라. 그래서 2에다가 충분히 작은 양수 h를 더한 2 더하기 h, 그 다음에 2에다가 충분히 작은 양수 h를 뺀 2-h, 그래서 2-h, 2 더하기 h,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진다? 그건 우리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면 감소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증가 상태. 그럼 이거의 반대로 감소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 상태는 f-a 빼기 h와 f-a와 그 다음에 f의 a 더하기 h에 대해서 함수값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얘를 우리가 바로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y는 x3승에 그 x는 0일 때의 점인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분명히 함수가 증가를 하느냐, 어떤 특정한 점에서 함수가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는, 자,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 우리가 어떤 뭐 다른 개념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3차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미리 설명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 함수가 x가 1에서 극대값을 갖고 예를 들어 x가 2에서 극소값을 갖는 상황이더라. 그럼 x가 1에서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 이 함수가 그 뒤로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랑 1을 집어넣었을 때랑 1보다 큰 걸 집어넣었을 때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커지면 x는 1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x가 1에서 지금 함수값이 어때? 1보다 작은 값과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즉 1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x가 1에서 증가 상태에 있지 않고 감소 상태에 있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야, x가 1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건 둘 다 아니다.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제 뭐 극대다 극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함수가 증가 상태인다 라는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걔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걔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 상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커지면 증가 상태. 이렇게 뭐 미분이 가능한 경우도 예를 들어 여기가 뭐 5다. 그러니까 조금 작은 5-h, 여기는 좀 더 큰 5 더하기 h, 5-h보다 5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고 5 더하기 h 함수값이 더 크니까 아 x는 5에서 증가 상태에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증가 상태, 감소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로 다루는 3, 4차 함수의 경우는 보통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미분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여기 지금 여기에 뭐 예를 들어 5,1이라는 점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x가 5에서 증가 상태라는 걸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미분 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물론 선생님이 아까 들었던 예처럼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함수가 뾰족하지 않아서 연속이고 뾰족하지 않아서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 계수가 존재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미분 계수의 수학적 어떤 뭐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지금 현재 양수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그래서 내가 지금 표시하는 이런 점들은 지금 증가 상태에 있는 점들이라고. 증가 상태.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 계수 접선의 길기가 양수인 이곳은 예를 들어 이 점도 접선의 길기 양수, 이 점도 접선의 길기 양수, 이 점도 접선의 길기 양수, 이 점도 접선의 길기 양수. 자, 이러한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x값들은 요 점들에서 x가 요 점들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반대로 감소하는 구간, x의 값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이쪽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 구하면 음수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길기 구하면 음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가 음수라면 미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미분 계수를 구했더니 그것이 음수라고 한다면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단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미분한 게 양수면 증가하고 미분한 게 음수면 감소한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구간으로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안에서의 증가 감소는 바로 뭐냐? 함수 fx가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미분이랑 상관없이 약속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특정한 어떤 값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미분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첫 번째는 미분 빼고 그냥 증가 감소 두 번째는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미분을 통해서 세 번째 요 지금 설명한 바로 뭐냐면 구간 안에서의 증가 감소를 미분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함수가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이 불가능하면 다시 한번 뭐 얘기했지만 뭐 미분을 불가능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해야 돼. a 빼기 h에 a 빼기 h하고 a의 함수값하고 a 더하기 h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 이 방법을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면 미분, 계수, 도 함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려졌어.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꼭지점처럼 우리가 물론 이걸 이제 극대극소로 한다는 걸 배웠지만 뭐 이걸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뭐 꼭지점처럼 생긴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 감소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 안에는 뭐가 지금 돼 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모두 음수가 되더라. 그래서 미분한 게 음수라면 그 구간 안에서 감소한다. 기억해 두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더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서 그 함수가 증가한다. 다시 스토리. 미분 계수, 도함수 이 안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한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는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y는 x3승의 그래프를 잠깐 한번 그려보면 y는 x3승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우리 한번 미분 한번 잠깐 해볼까요? f'x를 조사를 해보면 3x의 제곱이 되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함수는 0,0을 지나는데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x가 0만 아니면 어때? 함수값이 양수. x값이 0만 아니면 그래도 양수.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이거는 항상 양수고 증가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계속 증가를 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 요거요. 우리가 분명히 함수값이 미분한 게 양수면 증가한다. 그럼 증가하면 미분한 게 양수냐? 중요한 얘기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설명했던 이거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분명히 x가 0에서 증가하고 있어.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배웠던 증가 상태의 어떤 엄밀한 정의를 좀 사용을 해보면 자 볼까? 분명히 이 함수는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 미쳤어 나. 0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 어떤 음수값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음수 나오고 양수값 집어넣으면 분명히 양수 나오거든? 그러니까 0보다 약간 작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 0보다 약간 큰 거 집어넣으면 양수, 근데 0 집어넣으면 0.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x가 여기서 증가를 하고 있어. 하지만 미분계수는 얼마다? 0이더라. 그래서 미분계수가 0임에도 불구하고 x가 0에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하지만 미분한 게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 해서 항상 미분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x가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자, 밑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분한 게 항상 0보다 큰 게 아니라 미분한 게 어떻게? f'x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구나. 단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게, 자, 여기부터 설명은 일단 미적분 1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솔직히 미적분 2에서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럼 고등학교 과정이랑 별로 상관이 없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 f'x가 0이 되는 이 점이, 이런 점이, 이거 인점이 어떻게? 유한계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유한계. 그러니까 도대체 뭔 소리냐?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미분계수가 0인 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런 함수를 볼 일이 별로 없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볼 일이 없지. 근데 예를 들어 이 점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거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없거든. 이 구간 안에서 증가한다 할 수 없거든. 왜냐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들이 이렇게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한 점에서 잠깐만 한 번만 잠깐 미분계수 0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 함수는 그 구간 안에서 증가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도 하지 않고 감소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느냐?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경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바로 극대 극소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 설명을 일단 극대 고소까지 설명하고 문제 풀이 한 다음에 자, 최대 최소는 아마 다음 그 강의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함수의 극대 극소도 사실은 미분 개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x가 a에서 x값이 a에서 연속이 기본적으로 되고 x가 증가하면서 x의 값 좌우에서의 함수값이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꾸면 극대,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면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냐?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었어. 예를 들어 선생님 이런 함수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럼 물어볼게. 자, 이 점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미분이랑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엄밀한 정의는 미분이랑 사실 상관이 없게 정의됐기 때문에. 그래서 x는 a를 기준으로 a보다 약간 작은 점, 그 다음에 a보다 약간 큰 점 집어넣어 봤더니 함수값이 가면 갈수록 증가해. 그래서 우리는 x가 a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 점 한번 볼까? 물론 미분 불가능하죠. 근데 x는 a보다 작은 x 빼기 b 그래. 그럼 여기는 우리가 그냥 b, 그다음 여기 x보다 약간, 자, 다시 이 점의 x좌표를 b,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를 b-h, 이 점의 좌표를 b 더하기 h라고 보면 b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죠. 그래서 b-h하고 b 더하기 h하고 b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점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처럼 점점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b-h에서는 증가 상태였는데 그 b를 지나서 함수가 감소 상태로 바뀌게 됐다면 우리는 x가 b에서 극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3차 함수에서 함수가 증가를 하다가
증가를 멈추고 감소를 시작하고 또 감소를 하다가 감소를 멈추고 증가를 시작하는 이 점을 우리가 바로 극대점, 이 점의 이름을 극대점, 이 점의 y좌표를 극대값, 이 점의 이름을 극소점, 이 점의 y좌표를 우리가 바로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면 함수가 증가를 하다 감소를 시작하는 점을 극대점, 실컷 내려갈 만큼 실컷 다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 점을 우리가 바로 뭐냐면 극소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서 이 각각의 y좌표들을 극대값, 극소값.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해서 모두 합해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함수의 극값을 구해라.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극대점과 극소점이 있으면 그 점의 y좌표를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극값을 구해라. 극대값과 다시 극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 바로 극대점과 극소점의 y좌표를 계산해라.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일단 우리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아마 뭐 개념 설명 위주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자,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잠깐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문제 풀어보고 아니면 첫 번째 강의는 좀 개념 설명 위주로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제 필수 예제에서 1번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잘 알잖아? 최고 참계수가 양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최고 참계수 음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우리가 어떤 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잘 알지만, 아, 선생님 저 3차 함수도 잘 아는데요? 4차 함수도 잘 아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가볼 수 있도록 할게.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3차 함수를 미분하면요 2차식이 돼. 근데 2차식의 부호는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 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익숙한 2차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뭐 옛날에 배웠던 어떤 꼭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미분을 했어요.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x-4가 나왔어. 그럼 2x-4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2x-4가 0이 될 수도 있고 2x-4가 양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풀어보면 x의 값이 2보다 작을 때, 얘는 x의 값이 2일 때, 얘는 x의 값이 2보다 클 때인데,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분한 게 음수를 풀었다? x가 2보다 작대. 그래! x가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미분한 게 음수가 되니까 함수가 감소를 한다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미분한 게 양수가 되니까, x가 2보다 크면 미분한 게 양수가 되니까 x가 2보다 크면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니까, 접선의 길이가 양수가 되니까 함수가 증가를 하더라. 근데 x가 2일 때는 미분계수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니까 x가 2에선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이렇게 x가 2에서 극소를 갖는구나. 그래서 x 대신에 실제로 2를 집어넣어 주면 4 빼기 8 더하기 1 얼마? 마이너스 3이죠.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한다고? 아,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은 미분한 식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미분한 놈의 부호에 따라,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함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미분한 게 도함수가 양수면 함수가 증가를 하고, 도함수가 음수면 함수는 감소를 하고, 도함수가 0이면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물론 증가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미분한 놈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3차 함수? 나 3차 함수? 자, 오늘 아마 문제는 못 풀 것 같은데, 자, 개념 정리만 좀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만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만 잘 알고 있어도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문제 푸는 건 너무 좀 아주 좀 진짜 초등학생도 풀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이 돼. 너무 오반가? 아니, 중학생도 풀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모양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는 오늘 필수 예제 문제 뭐 한두 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3차 함수의 4차 함수의 모양을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끄는 동안 잠깐 기다리고 빈프레도 끄고 3, 4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모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3차 함수다. 자, y가 예를 들어 fx인데 내가 몇 차 함수냐면 나 3차 함수다. 예를 들어 ax 제곱에 깐이라 3승에
bx 제곱에 더하기 cx에 더하기 d라고 하는 일반적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얘가 얘를 미분하지. 얘가 얘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하면 몇 차식이 되느냐? 자, 3a의 x 제곱 더하기 2bx에 더하기 c다. 근데 이게 이미 3차 함수였다는 얘기는 a 값은 0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미분한 것도 a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미분한 놈은 항상 그 부호가 식이 2차식이 되더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3차 함수의 미분은 2차식이 되더라. 근데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미분한 거의 부호에 의해서 사실은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 했잖아. 미분한 거의 부호에. 그럼 얘의 부호는 우리가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일단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이 또 마찬가지로 x축과 몇 번 만나냐에 따라 부호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a 값이 양수이고 이거의 판별식을 우리가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이 식의 판별식을 d라 했을 때, 그래서 뭐라고? b 제곱 마이너스 3ac겠지? 여기서는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그죠? 3ac가 될 텐데, 그러니까 a 값의 부호와 d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숫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은 먼저 문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숫자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a 값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대. 그럼 뭔 소리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됐고, 판별식이 0보다 컸다는 건 이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최고 참개수는 양수이고, 자, 미분한 거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은 이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근의 개수가 2개가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분한 놈이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된다고. 미분한 게 양수면 함수 증가한댔지? 미분한 게 음수면 함수 감소한댔지? 미분한 게 양수면 함수 증가한댔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원래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자, 이때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자, 이런 형태의 원래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럼 만약에 A가, 선생님 근데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다? 그랬더니 함수가 6, x 빼기 2에 예를 들어 x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3차 함수를 미분했는데 서로 다른 두 개 근을 갖잖아. 그럼 작은 근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큰 근이 2지. 그래서 미분한 게 양수야? 그럼 원래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먼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x가 2에서 극수를 갖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암기하자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적인 3차 함수를 미분한 이 2차식의 판별식은 얘가 이제 x축과 몇 점에서 만나게 되느냐를 판단하고, 최고 참개수인 a는 그 그래프의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a 값이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도 양수여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미분한 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최고 참개수가 만약에 양수인데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x축과 한 점에서 접하게 된다고. 그럼 함수가 미분한 놈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잠깐 0이었다가 다시 증가를 하므로 이 점에서 미분 개수가 잠깐만 0이 됐다 계속 증가를 하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를 하는 함수 f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미분을 했는데 함수식이, 야, 도함수가 x 빼기 1의 제곱이 되더라. 3차 함수 미분했는데 2차 함수 됐는데 도함수가 이렇게 중근을 갖더라. 그럼 이건 x가 1에서 잠깐 미분계수 0이 되고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만약에 a 값이 양수인데 판별식이 음수다? 그럼 뭔 소리야? 미분한 놈이 근을 갖지 않는다. 미분한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는다. x축과의 교점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부호가 항상 양수니까 잠깐이라도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없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더라. 예를 들어 미분을 했는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처럼 이렇게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항상 양수값을 갖고 있는 식이 나오게 된다면 미분한 게 항상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두자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a값이 음수다, 그럼 이게 위아래가 바뀝니다.
A값이 음수가 되면 위아래가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 제가 미분을 했는데 마이너스 x 빼기 2에 예를 들어 x 빼기 1이다. 미분을 했는데 최고 참계수가 음수더라? 그럼 함수가 기본적으로 내려온다고.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니까. 근데 1로 가면 갈수록 x값이 커지는 거니까 x는 1이란 해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고 1에서 미분계수 한번 0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한번 0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2에서 또 마찬가지로 미분계수가 또 다시 한번 0이 되고. 자, 오늘 좀 개념 설명을 아주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지수도 있고 효정이도 있고 태연이도 있고 그제? 자, 그 친구들은 반드시 이 동영상을 아주 자세히 여러 번 봐줘야 될 거야. 니네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념 설명 자세히 하는 거니까 꼭 잘 들수록 해.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대략적으로 미분한 놈의 부호에 따라 원래 함수의 증가함수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미분한 2차 방정식의 근해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더라. 자, 그러면 4차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A값이 양수인 경우를 일단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A값이 양수인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수인 경우는 그냥 위아래 바뀐다? 시간이 허락을 하면 그것도 설명을 하고요. 아니면 일단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예를 들어 만약에 함수 fx가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래? 어떻게 생겨먹었냐? 자,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에 엄마 길다 cx 제곱에 더하기 dx에 더하기 2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미분을 했다. 그래서 f'x를 조사를 해봤더니 자, 4ax 세제곱에 더하기 3bx 제곱에 더하기 2cx에 더하기 d. 근데 3차식은 판별식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생님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할 거야. 예를 그냥 바로 들어 설명할 거야. 만약에 f'x를 구했는데 그 식이 x 빼기 1에 x 빼기 3에 예를 들어 x 더하기 2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선사대로 마이너스 2와 1과 3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를 자, 미분한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0이 되고 1을 집어넣어 0이 되고 3을 집어넣어 0이 되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양수로 바뀌게 된다. 즉 무슨 얘기? 감소, 증가, 감소, 증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미분한 게 음수니까 감소를 하다가 미분한 게 양수니까 증가를 하다가 미분한 게 음수니까 감소를 하다가 미분한 게 양수니까 다시 증가를 하는 이렇게 약간 W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도함수의 그래프랑 연관져서 생각하면 뭐 일단 도움이 되니까 좀 해볼 텐데 이해가 안 되면 이래? 4차함수 미분했는데 근이 서로 다른 3개야? 그럼 그래프면 W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작은 대로 이 점의 좌표가 x값이 마이너스 2고 이때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x좌표가 뭐가 되고 3이 되고 근데 사실은 얘하고 얘 이 두 개의 극소값 중에 누가 더 내려왔는지는 사실 확인할 수가 실제로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하고 3을 집어넣었을 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나오는 건 원래 함수의 시기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작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얘가 작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미분한 4차 함수의 미분한 함수 3차 식이 서로 다른 3개 근으로 자 다시 변해 4차 함수를 미분한 이 3차 식은 0 분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3개 해가 나오게 된다면 그 모양은 W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이 더 많이 내려갈지 극소값이 서로 같을지 왼쪽에 있는 극소값이 더 작을지는 직접 니네가 집어넣어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4차 함수를 그리려고 미분을 했는데 서로 다른 세 근이 나오게 되면 가장 작은 근과 가장 큰 근을 일단 먼저 함수값에 대입을 한 후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 극소값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x값이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건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크고 작을 것도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작은 근인 마이너스 2하고 큰 근인 3, 마이너스 2하고 3, 마이너스 2하고 3, 마이너스 2하고 3은 그 미분한 놈의 부호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게 이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요게 이제 시험엔 좀 자주 나옵니다. 이게 좀 이제 보편적인 케이스고 지금 하는 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미분한 게 예를 들어 만약에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으로 이게 중근을 갖는 경우, 작은 근이 중근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미분을 했어? 그래, 나 뭐 여유 있으니까 f 프라임 x가 예를 들어 작은 근이 그냥 근이 나왔고 x 빼기 3의 제곱이 큰 근이 중근이 됐다. 그럼 일단 먼저 도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근데 나중에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 생략하고 바로 원래 함수로 와야 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문제 풀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 3차 함수가 1과 3에서 만나. x가 1, 또 x가 3에서 3차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거든. 근데 1은 진근이고 3은 그냥 근이니까 얘의 그림을 그리면 1은 중근, 접하고 3은 그냥 근. 그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데 3이 중근, 1은 그냥 근, 3은 중근. 그래서 3에서 접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말이죠. 선생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나 봐. 자, 도함수가 음수, 음수, 양수. 도함수가 음수, 양수, 양수. 볼까요? x의 값이 1일 때 하고 3일 때가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진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자, 간다.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를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얘가 중근을 갖고 다시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 감소를 해버렸어. 얘가 점점 미분한 게 0이 되는 거 봐서는 그 다음에 양수가 되려나 봐. 그 다음에 증가를 하려나 봐. 걔가 멈췄어. 근데 어떻게? 배신 때리고 다시 감소를 시작을 했다고. 증가할 줄 알았는데 다시 감소를 시작을 한다고. 그러다가 x가 3을 지나면서 함수가 증가를 한다고. 미분한 게 양수가 돼서. 그림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x가 1에서 미분계수 잠깐 0이 되는 건 오케이. 근데 x가 3에서 이렇게 극소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극대값을 갖지 않고 극소값만 하나 갖는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1까지 감소하는 건 똑같았어? 그래서 아처럼 이렇게 다시 감소를 하나 봤더니 x의 값이 어떻게 돼? 1을 지나면서 증가를 하죠. 그래서 1을 지나면서 증가를 하다가 자, 미분한 게 점점 0이 돼서 그 다음에 감소할 줄 알았지. 자, 점점 증가하다가 미분계수 0이 되고 그 다음에 감소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미분한 놈의 부호가 양수라는 얘기는 다시 증가해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중근을 갖게 되면 이렇게 극대값을 갖지 못하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 원래 함수의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4차 함수를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나오게 되면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했어? 그랬더니 뭐가 되냐? 3차식인데 근이 없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빼기 2에 그 다음에 근이 없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선생님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쭉 올라가서 x축과 한 번은 만나. 그래서 3차 함수를 미분했는데 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 근이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4차 함수식을 미분했는데 그 근의 개수는 3개거나 2개거나 하나야.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해보면 미분이 아니라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선생님 x가 2에서는 근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근을 갖지 않는다. 선생님의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보면 sorry. 자, x가 2에서 미분계수 0이 되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x축과의 교점을 갖지 않더라. 그래서 x가 2를 기준으로 함수가 감소를 하다가 자, 미분하는 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2만 근이고 요건 근이 존재하지 않는 식이 됐다. 축과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함수가 x는 1 기준으로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 2차함수처럼이 아니라 우리 아까 그 3차 함수에 미분했을 때 근이 없는 그 그래프의 모양처럼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라. 물론 왼쪽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x가 2에서 유일하게 극소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이 오늘은 사실 이제 문제풀이 없이 선생님이 개념 설명만 구구장창 했었었는데 니네가 나중에 이제 3, 4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a 값이 이제 음수면 위아래가 바뀌는 것 뿐인데 여기 있는 것만 다뤄. 미적분 원에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딱 보자마자 미분을 해가지고 그게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중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그래프에 대한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미적분 원의 도함수 활용 두 번째 단원이 되게 된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쫙쫙쫙 한번 오늘 개념 설명은 충분히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필수 예제 아마 다 두 번째 풀 수 있지 않을까. 최대 최소 부분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어떤 미분과 그래프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봐서 꼭 이거를 미분한 놈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증가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이 미분한 방정식의 그림에 따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꼭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